더 가. 왜냐면 이 무용적으로 시연을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일어서 가지고 격투를 재현을 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상대가 치면은 뭐 이렇게 피하고, 그 다음에 허벅치고, 뭐 그 다음에 막 상대 들어서 이게 더 들었다 놓는 신용하고. 이 무예잖아, 그지? 근데 무예 동작을 무용 시연을 하면서 그런 격투를 재현을 한다고. 두 사람이 무자하고 학사가 그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 거기에 포함이 될 수 있는 이게 요소들이지, 구성 요소지. 왜냐하면 수박춤은, 자, 민간에서 전해진 것이기 때문에 자율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10번까지 탁 끊어서 막 기계처럼 해야 된다. 그게 아니요. 그 행위자가 이렇게 해 가는 거예요. 역량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저기 김학천 선생이 저 중국 그 CCTV에서 다큐멘터리 찍은 게 있어요. 다큐멘터리 찍은 게 있는데 거기에 나와가지고 내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왼손으로 이마 치고 꿍떡꿍. 그런데 다시 이마 치고 이거를 2번을 하신 그게 있어. 자, 이거는 기본에는 맞지 않습니다. 왜? 오른손으로 이마 치고 꿍떡꿍 했으면 그 다음에 왼손으로 치고 꿍떡꿍. 그 다음에 오른손 이래 쳤으면 이 왼손이 가야 되는 거예요. 어깨도 마찬가지고 옆구리도 마찬가지요. 기본은 그렇다고.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그런데 김학천 선생이 왼쪽 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다시 왼쪽 한 번 더 쳤다고. 자, 이거는 그게 뭐 잘못인가? 그분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거지. 그게 이게 민간에서 하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 자, 그래서 수박춤에 이 무예, 그러니까 무자하고 악사가 마주 앉아서 서로 이렇게 치는 걸 이렇게 한다. 장단은 들어간다, 당연히. 근데 장단을 빼고 할 수도 있어.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어서 가지고 두 사람이 막 팔잡고 힘겨루기 같은 이런 거 그 무예 그 격투를 재현을 하는 게 있어. 자, 그리고 거기에 포함될 수 있는 무예적인 이 동작들이 적지 않다. 자, 그래서 지금 시간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정리하면 수박춤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예요. 수박춤은 단순하게 발성학적으로 무용이다. 이거는 맞지가 않아. 그거는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리고 북한에서 이미 그 기회가 행해지던 지역이잖아. 북한 지역이잖아. 그 지역에서 이미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평안도에서도 발굴이 되고. 그 수박 무예가 무용이 됐다. 연계선에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태권도가 있으면 태권 체조가 있잖아. 이제 그런 식이요. 그 다음에 검술이 있으면 검무가 되잖아. 그런 식이요. 자, 그런데 여기에 그 명칭 부분 이 수박춤이라고도 하지만 수박이라고도 하셨다. 누가? 김학천 선생도 그렇고 김학현 선생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분을 만나봤던 중국 학자들이나 한국의 이런 연구자들도 그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하셨다. 무예성이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용으로 볼 때도 이 수박춤은 단순히 어떤 그러니까 무용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고 무예적인 어떤 그런 부분 서로 이렇게 친다 이제 격투적인 것을 재현을 한다 이런 게 있어. 그 다음에 자율성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수박이나 수박춤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거는 이게 오래된 문화예요. 그냥 저 태권도처럼 태극 1장, 태극 2장, 태극 3장 그렇게 뭐 누가 이렇게 창작해가 짜깁기가 이 짜깁기라고 얘기해서는 좀 그렇긴 한데 창작한 거잖아 그게. 그래 품새 딱딱 해가지고 막 기준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
민간에서 전해져 오면서 이 범위가 굉장히 넓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수박의 명칭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수박춤에 대해서 그걸 작고하신 기능자도 그게 수박이다. 그렇게도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의 어떤 평가, 그 다음에 내용에도 이 무예적인 것이 있다. 그리고 이거는 내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쓴 책들인데, 이거 내가 출판을 조금 많이 했지. 교보문고에서 지금 수박이나 이런 어떤 관련 책을 내가 뭐 책을 많이 쓰다 약간 몇 권인지 헷갈린다. 19권인가 뭐 이래 썼을 거야. 그 다음 협회에서 거기 한 권 또 출판된 거 같고, 그 다음에 미국 아마존에서 영문판으로 지금 12권 지금 출판되어 있습니다. 그건 13개국에서 판매 중이에요. 그 저작권이 조금씩 들어오더라고, 달러로. 자, 그런데 여기에 이거는 민속무용 수박춤이다 이래 돼서 민속무용 맞지, 수박춤이. 그런데 이게 발생학적으로 춤인 것만은 아니다. 이 수박과 연계선에서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함경남도 단천에서 전해진 무예 동작들 이래 돼 있어. 이거는 내가 정리했는데 이거는 하나하나 근거가 다 있어요. 김학천 선생하고 김학현 선생 사진 찍어 놓은 거 그게 다 있어. 그렇기 때문에 누가 반박을 못해 나한테. 자, 첫 번째 개걸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땅밟기, 양팔. 개걸음은 이제 개가 걷듯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횡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땅밟기가 있고, 그 다음 양팔 앞뒤 꼬아서 들기, 이게 있어. 근데 이 동작하고 비슷한 게 무예도보 통지 오화 전신세 있잖아. 그거하고 좀 유사하다 볼 수도 있습니다. 형태적으로. 자, 그리고 양팔 옆으로 쳐들기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여기에는 지금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책을 쓰다 보니까 내가 정리를 했는데 또 이게 빠뜨리는 게 있잖아. 그지? 근데 이렇게 해서 양팔을 벌리고 어깨를 이렇게 하거나, 그 다음에 건들대기를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그 다음에 자기 팔뚝을 이렇게 쳐. 이쪽을 칠 수도 있어. 이 동작, 이런 동작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궁걸리기는 이제 상대를 붙잡고 힘을 쓴다, 이런 어떤 신용이요. 이걸 가지고 왜냐면 중국 측에서 하는 얘기가 하도 웃긴 얘기 하니까. 그 다음에 배치기, 배로 이렇게 치는 게 있어요. 막 힘자랑 하듯이. 그 다음에 상대 몸치기는 무자하고 악사가 마주해가지고 치는 걸 상대 몸치기라고 하는데, 수박에도 이게 자기 몸을 치는 게 이게 어떤 기본입니다. 기본이고, 작고하신 송창년 선생님은 수박 춤이 이제 연습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셔서. 송창년 선생님 고향이 함경남도 북청입니다. 저는 함경남도 북청 실향민 2세예요. 송창년 선생님이 일제강점기 때 개성에서 부친이 주물 공장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사셨고, 그 어릴 때 옛날 일본 애들한테 조선쟁이라고 맞고 다니고 하니까, 이걸 배우게 된 계기가 되셨는데, 그건 개성이지만 지역이, 원래 함경도가 원적입니다. 함경남도 북청이. 그 우대가 다 함경남도 북청이에요. 그 송창년 선생님 할머니 그 다음에 할아버지 아버지 모친 그 집안이 전부 함경남도 북청이었어요. 그런데 이야기 왜 했노? 송창년 선생님이 수박춤을 보고 그 연습하는 거다. 그분이 좀 이 말씀이 짧거든. 길게 얘기 안 한다고 막 귀찮게 생각하고,
그 연습하는 거다. 뭐 이제 그렇게 몇 번 얘기하셔서 그런데 예전에 저기 번기철 교수님하고 대담한 영상을 이래 보면은 송창렬 선생님 하신 얘기가 북청에서 그거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있어. 그 저는 이 실향민 2세지만 이 태어난 게 저는 대구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나 한경도 북청을 가본 적이 없거든. 나는 그래 사고가 나는 해방 이후 세대잖아, 그지? 그리고 그 어른이 그 작고하시기 전에 한경남도 북청에서 많이 했다 하는데 내가 그게 의아스러워서. 왜? 나도 개인적으로 연구자지. 부친한테 배우고 하지만 그 북청에서 왜냐 그런 기록이나 문헌이 없잖아. 단천에는 그 기능자가 이렇게 생존해 있는데, 그지? 북청하고 단천은 가깝습니다.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옛날엔 다 걸어 다녀서. 자, 그런데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다, 송창헌 선생님이. 자, 그 다음에 떼밀기, 상대를 이렇게 떼미는 게 있어. 그 다음에 가슴치기는 이게 낫동작, 단일 동작으로 상대 가슴팍을 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쭐대고 피하기, 이렇게 하는 거 우쭐대고 피하기. 그 상대가 치려고 하면 이렇게 피해야 되잖아. 자, 이거 김학천 선생이 다 이거 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허벅치기, 상대 허벅을 친다고. 그 실험에서 허벅치가 넘어뜨리잖아, 그지? 그 넘어뜨리기 쓸 수 있다. 그러니까 무용적으로도 그게 응용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무릎 들어 막는 거요. 옆구리나 이걸 누가 이렇게 치려고 하면 이렇게 탁 들어 막는다고, 이렇게. 이걸 이렇게 탁 들어서 막아. 그 다음에 팔 들어 막기, 이거는 내가 김학견 선생님하고 그 1화 동아일보에서 그거 사진 찍은 거 동아일보 사옥에서 내가 이렇게 팔 들어 막기 했거든. 그 다음에 양손 떼밀기. 양손 떼밀기 조금 전에 했던 그거고. 그 다음에 팔 잡고 힘 겨루기. 이거는 무용적으로 시연을 할 때 무자가 주로 악사의 양 손목을 이렇게 붙잡아.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 둘 하면서 힘쓰듯이 하는 거예요. 그게 팔 잡고 이제 힘 겨루기라는 동작입니다. 그리고 허리 안아들기. 이거는 압록강 이철리 서울신문 기사에 그 사진이 있는 그 동작이요. 김학천 선생이 이래가지고 있잖아. 그 다음에 동생은 그게 막내 동생이지. 김학현 선생은 어떤 거에서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칠듯이 이렇게. 그래가 두 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찍은 사진이 1995년도 서울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서. 자, 그 다음에 내던지기, 그 다음에 엉덩방아 찍기, 그 다음에 이제 벽장 가슴치기. 이건데 이건 조금 이제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 아까 이렇게 가슴 치는 이거 하고. 자, 거기까지는 내가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걸음걸이, 개걸음 있고, 앞으로 이렇게 걷는 게 있어. 앞으로 걷는데 그것도, 개걸음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오른발, 왼발 이렇게 걷거든. 그렇게 걸어. 근데 이거를, 무용적으로 할 때도 이게 쓰입니다. 무용적으로 할 때는, 자, 수박춤은 또 무예가 기본이 되지만 함경남도에 있었던 산포수들이 했거든. 김은필, 김달순, 김학천이 산포수예요. 그분이 일제강점기 때 김달순이 장백 조선족 자치원으로 갔잖아. 거기서도 중국에서 그 장백산, 백두산의 사냥 금지, 법으로 금지하기 전까지는 사냥을 했어요. 김학천 선생도. 그리고 그 지역에서는 다 알아. 김학천 선생이 사냥을 거기서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소시적에 뭐 사냥을 했다 하면 그 동네 사람들이 뻔히 아는 얘기 아니오. 그지? 안 한 것을 했다고 할 수는 없거든. 그게 시골 동네인데 첩첩산중에 다 알지. 누구 집에 숟가락 몇 개다 다 아는데. 그래서 사냥을 했었어. 이게 왜 했노? 수박 춤에 이제 사냥적인 사냥 영향이 있다. 그거는
사냥 문화 그거는 삼포수가 했기 때문에 그래. 그 김학전 선생도 삼포수니까 자기 아버지까지는 함경남도 단천에서 이렇게 활동을 했거든. 함경남도 북청에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경남도 북청에 뭐가 있었지? 삼포수 연합. 정확한 이름은 내가 모르겠어. 굳이 불필요하고. 근데 인터넷만 쳐도 나옵니다. 함경남도에 삼포수들 조직이 있었고, 그거는 관청에 등록해서 활동했던 조직입니다. 전문 사냥꾼 집단이에요. 그분들이 활동했던 곳이 북청뿐만 아니고 개마고, 삼수, 갑상, 그 다음에 백두산까지 그 활동 무대여서 사냥터였다고. 그리고 이제 김달수는 그래서 함경남도에서 사냥을 이렇게 업으로 하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압록강 건너간 거예요, 그분 때. 그게 일제강점기인데 넘어간 연도는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1886년생이시니까 19세기 초지, 그지? 19세기 초에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김학현 선생은 내가 장백현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들은 것 같아. 자, 그 다음. 이 얘기 하려고 말았구나. 그래서, 걷는 거, 개걸음, 옆으로 행하는 거 말고, 앞으로, 오른발, 왼발, 이렇게 되면, 오른발, 왼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이렇게 앞으로 긋기가 있는데 무용적으로 할 때는 곰을 흉내낸다. 그랬거든. 곰이 그렇잖아. 이렇게 응고주춤하게 해가지고 이래 팔 해가지고 이렇게 걷잖아. 곰이 그 흉내. 그래 곰을 이렇게 흉내내는 것이다라고 됐거든. 그래서 이게 무예적인 것이기도 하고 무용적으로도 쓰인다. 그래서 그런 거리는 개걸음 앞으로 걷기. 그 다음에 단련은 이제 땅밟기가 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송기술 타격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막 힘겨루기 뭐 쭉 해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내가 다 해보긴 그렇고,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책값 얼마 안 하니까 내가 굉장히 싸게 최저로 해가지고 내가 올려놔서 전부 다 많이 읽어보라고. 자, 그러니까 한 권 사서 읽어도 됩니다. 자, 충분히 그 정도 내용은 되니까. 자, 그 다음. 자, 오늘 시간에는 이 수박춤의 이 무예적인 성격, 무예성에 대해서 명칭, 그 다음에 이 주변의 어떤 학자들, 연구자들의 평가, 그 다음에 실제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무예에 대해서 무예 동작들, 그게 또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 일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짧게 이제 이 얘기만 마무리할게. 지금 시연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 계획은 있어요. 계획은 있는데 그 내년부터 이제 수박의 무예와 수박 춤을 같이 해가면서 이 수박 춤에 어떤 부분이 있다. 사냥 문화가 있잖아. 이 사냥 문화가 무예이기도 합니다. 거기에도 반박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 왜? 예전에 뭡니까? 군사훈련 목적으로 사냥을 했잖아. 그지? 군사훈련 목적으로 사냥을 하고 그 다음에 저기 뭡니까? 이게 말을 타고 가면서 이 범을 활을 쏘고 노루를 쏘고 이런 게 있잖아. 그렇게 했잖아. 그게 사냥 문화가 곧 이 무예 문화이기도 하다. 거기에 대해서 뭐 아니다 생각하는 분들은 뭐 아니다 생각하세요. 그런데 사냥 문화에는 이 무예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수박춤에 이 사냥 문화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지. 삼포수가 했으니까 뭐 이제 그랬을 수 있는데 그 이전에는 착고갑사지. 경제육전에 수박을 했고 그 갑사 중에서 착고갑사 호랑이 잡는 그 갑사를 선발했잖아. 그 착고 갑사들이 전 지역으로 이렇게 파견이 됐잖아. 호랑이 나타났다 하면 함경도 당연히 갔겠지. 그 기록이 없을 뿐이지. 기록이 있어도 우리가 확인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착고 갑사, 호랑이 잡던 그 갑사, 그 다음에 삼포수 이분들이
그래 내가 착보가서 했다 단언은 안 합니다. 내가 그 기록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삼보수는 했잖아. 삼보수가 그 범을 잡았잖아. 그 김학춘 선생 저 정원으로도 거기 이게 설매가 있잖아. 이게 석기처럼 이렇게 생겼거든. 그 인터넷에도 저기 검색해도 조선시대 그게 다 나와. 그게 함경남도에서도 뭐 석기가 특별한 게 아니오. 비슷해.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저기 이 발에 묶어가지고 눈이 많이 오잖아. 함경남도 이렇게 저 산간 지방에. 그러면은 산비탈에서 이제 창이지. 주로 창을 썼다고 하다. 자, 김학균 선생이 뭐 창을 썼다 이 얘기를 나한테 직접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저 정원들이 또 있어 채집해 놓은 게. 그래서 산비탈을 탁 타고 내려오면서 저 범이 있잖아, 곰이 있잖아. 그러면은 뭐 손살같이 그 스키처럼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쫙 타고 내려오면 창으로 막 찔러버리는 거예요. 범을 뭐 곰 같은 거를. 그 이제 한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여러 명이 그렇게 했겠지. 그렇게 하고 활도 쏘고 이렇게 했겠지, 그지? 그래서 사냥 문화에도 사냥 문화가 곧 무예 문화의 한 부분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좀 시연을 할 때 이 수박이나 수박춤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것은 어떤 저 여건 때문에 그래. 근데 내년부터는 준비를 조금 더 해가지고 제대로 한번 이렇게 보여줄 생각이에요. 그런데 수박이나 수박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뭐 태권도 체육관에서 막 뛰매고 야 이게 아니요. 그리고 뭐 수박춤도 마찬가지요. 나도 태권도